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한 대기업 회장 딸이 모든 걸 뒤로하고 한국 옥탑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녀가 선택한 남자는 재벌도 아니고 전문직도 아닌 평범한 한국의 한 청년이었죠. 그런 그녀의 결정에 일본은 물론 한국 사람들조차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유나라는 일본 여성이 한국에서 찾은 진정한 행복과 가족의 의미입니다. 유나는 일본 도쿄 외곽의 작은 공업도시 출신으로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그런 그녀가 한국의 좁은 옥탑방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의 정과 가족, 문화가 그녀에게는 특별한 울림으로 다가왔는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퇴보처럼 보였을 그 선택이 그녀에게는 오히려 더 큰 행복으로 이어졌다고 하네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는 힘이 된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라고 합니다. 일본 도쿄 외곽의 작은 공업도시 출신이에요. 올해 23살이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되어가네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그럭저럭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중견 전자부품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으로 항상 바쁘셨지만 가족을 사랑하셨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부족함 없는 환경이었어요. 좋은 학교에 다녔고 원하는 건 대부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늘 무언가에 갇혀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이 너무 명확했어요. 대학은 아버지가 원하는 곳으로 진학했고 전공도 부모님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졸업 후에는 아버지 친구 회사에 들어갔고요. 모든 게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느낌이었죠. 때론 숨이 막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그때까지 저는 한국에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본 가족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언제나 함께하는 모습,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신선했어요. 일본에서는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취미로요. 한국어 학습 앱을 통해 언어 교환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중 한 명이 성훈이었어요. 경기도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청년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언어 교환 상대였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성훈 씨는 일본어를 배우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이어가면서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어느새 매일 연락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성훈 씨는 참 솔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눈이 반짝반짝 빛났죠. 언젠가 자신만의 카페를 열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진솔해서 마음이 끌렸어요. 일본에서 만난 남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커리어나 성공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성훈 씨는 달랐습니다.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6개월 정도 온라인으로만 연락하다가 용기를 내서 한국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부모님께는 그저 여행이라고만 말씀드렸어요. 사실 성훈 씨를 만나러 가는 게 주된 목적이었지만 그건 말씀드리지 않았죠. 처음 만났을 때의 떨림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성훈 씨와 함께한 일주일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한국의 시장도 가보고 산책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성훈 씨의 가족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는데 그의 부모님이 저를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특히 어머니께서는 제게 이것저것 챙겨주시며 다음에 또 와라고 하셨죠.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에도 성훈 씨와의 연락은 계속됐고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됐죠. 그리고 3개월 후 성훈 씨가 일본에 왔습니다. 제 부모님께 인사드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때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냉담했어요. 일본 회장 집안 딸이 왜 한국의 카페 직원과 만나야 하느냐며 노골적으로 반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표현을 자제하셨지만 눈빛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성훈 씨는 그 상황에서도 예의를 잃지 않고 정중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더 멋있게 느껴졌어요.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성훈 씨와 함께 살기로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격분하셨어요. 네가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며 화를 내셨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요. 그래도 저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짐을 꾸렸습니다. 부모님은 끝까지 만류하셨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가 있었어요. 떠나는 날 공항에서 어머니가 몰래 용돈을 건네주셨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돌아오렴이라는 말과 함께요. 그 말에 눈물이 났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라고 다짐했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성훈 씨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 그리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죠. 물론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건 제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정착했을 때는 성훈의 부모님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결혼한 커플이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성훈은 우리 문화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저를 안심시켰죠. 성훈의 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이 3개 있었는데 하나는 부모님 방, 하나는 성훈의 누나가 쓰던 방 지금은 가끔 오실 때만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성훈의 방이었죠. 저희는 성훈의 방을 쓰게 됐는데 생각보다 좁았어요. 일본에서 제 방의 절반 크기였을까요? 그래도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첫날부터 문화 차이를 실감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벗는 건 일본과 같았지만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는 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이 아닌 낮은 밥상에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반찬을 함께 덜어 먹는 문화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자신의 그릇에 음식을 따로 담아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훈의 어머니는 저를 위해 특별히 일본식 요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조금 한국적으로 변형된 느낌이었지만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편하게 지냈으면 해서라며 수줍게 웃으셨죠. 그 말에 마음이 찡했어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며느리라고 부르시는 게 낯설면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성훈의 아버지는 조금 달랐어요. 처음에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말씀도 별로 없으셨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의구심이 느껴졌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성훈의 아버지는 처음에 저희 관계를 반대하셨다고 해요. 일본 사람들은 냉정하잖아. 가족이라는 개념이 우리와 달라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그 분위기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식사 시간에도 아버님은 주로 성훈에게만 말을 걸으셨고 저에게는 가끔 밥 더 먹어라는 말씀 정도만 하셨습니다. 어색한 시간이었지만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무래도 갑자기 외국인 며느리가 생기신 거니까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 장벽도 있었고 생활 습관도 달랐어요. 특히 화장실 사용법이 달라서 당황했습니다. 한국의 화장실은 대부분 샤워 부스가 따로 없고 화장실 전체가 샤워실이 되는 구조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성훈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지만 당시에는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던 건 밥짓기였어요. 일본에서는 전기밥솥에 쌀과 물만 넣고 버튼만 누르면 됐는데 성훈의 어머니는 쌀을 씻는 방법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쌀은 3번만 씻어야 해. 너무 많이 씻으면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라고 하셨죠. 그리고 물 양도 손가락 마디로 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어머니의 인내심 있는 가르침 덕분에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도 더 늘었고 성훈의 어머니와 소통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는데 저도 일찍 일어나 돕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어머니께서 웃으시며 천천히 배우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일본식 아침 식사였습니다. 간단한 미소시루 된장국,
구운 생선, 그리고 오니기리 주먹밥을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깨어나셔서 부엌에 오셨을 때 놀라시는 표정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니? 라고 물으셨죠. 저는 긴장한 채로 맛있게 드셨으면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성훈의 가족은 처음으로 일본식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님도 평소보다 많이 드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맛있었다라는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아버님과의 거리도 좁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성훈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저희만의 공간을 구했다는 거예요. 옥탑방이었지만 햇볕이 잘 들고 옥상 정원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성훈의 부모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자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저희만의 공간이 생기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성훈의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특히 어머니의 도움이 컸거든요. 이제 둘이 살게 되면 모든 걸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제 불안한 마음을 눈치챘는지 어머니께서는 걱정 말고 모르는 건 언제든 물어보렴.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날 성훈의 부모님은 물론 누나까지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짐도 옮겨주시고 집안 청소도 함께 해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냉장고에 김치와 반찬을 가득 채워주셨고 아버님은 간단한 수리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런 게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 있는 제 가족도 사랑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챙겨주는 모습은 낯설면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의 옥탑방은 정말 작았어요. 부엌, 화장실, 그리고 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저희만의 첫 보금자리였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밤에 보이는 별, 그리고 옥상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전경까지. 모든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옥탑방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더 즐거웠어요. 비록 공간은 좁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만의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옥상에서 해돋이를 바라보는 시간이 특히 좋았어요. 일본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여유로움이었죠. 성훈은 여전히 카페에서 일했고 저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정식 취업은 하지 않았지만 일본어를 가르치는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검소한 생활에 만족했어요. 한국 생활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 중 하나는 배달 문화였어요. 일본에서도 배달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다양하고 빠르지는 않았거든요. 처음으로 새벽 2시에 치킨을 배달시켜 먹었을 때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성훈은 제가 놀라는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한국 생활의 묘미는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하면서요. 주말이면 성훈과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봤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더 많이 담아주시거나 서비스를 주시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망했지만 그런 정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성훈의 어머니께서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손에는 김치통을 들고 계셨죠. 집에서 김치 담갔는데 너희도 먹으라고라며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둘러보시더니 깨끗하게 잘 살고 있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뿌듯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칭찬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특히 언어 문제가 컸죠. 어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종종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존댓말과 반말 구분이 헷갈렸어요. 일본어에도 경어가 있지만 한국어만큼 복잡하지는 않거든요. 한 번은 동네 슈퍼에서 아주머니께 실수로 반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머니께서 놀라신 표정을 지으셨고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행히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아시고 이해해 주셨어요. 괜찮아, 한국어 어렵지. 근데 발음은 참 예쁘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이후로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음식이었어요. 한국 음식이 전반적으로 맵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먹어보니 생각보다 더 매웠습니다. 특히 김치찌개나 떡볶이 같은 음식은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성훈이 매운 음식은 먹다 보면 익숙해져라고 말해줬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매운 음식을 즐기게 됐어요. 일본에 계신 부모님과의 연락은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는 거의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처음에는 걱정 가득한 내용이었지만 점점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시면서 안심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제 선택을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가끔 어머니를 통해 안부를 물으셨다고 해요. 한국에 온 지 6개월쯤 됐을 때 저는 SNS에 저희의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옥탑방에서의 소소한 행복, 한국 문화를 배우는 과정, 그리고 성훈과의 추억들을 담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기록용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문화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인기가 많았어요. 어느 날 성훈이 제안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볼래?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 같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시작했어요. 한일 커플의 옥탑방 이야기라는 제목으로요. 첫 영상은 서툴렀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응원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성훈의 아버님이 갑자기 편찮으셨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성훈은 매우 걱정했고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매일 병원을 오가며 아버님을 돌봐드렸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버님의 손을 잡고 위로해드리면서 조금씩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아버님을 위해 일본 음식을 만들어 드렸어요. 특히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오차즈케 녹차에 밥을 말아 먹는 음식을 준비했죠. 병원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셨는데 제가 준비한 음식은 맛있게 드셨어요. 입맛에 딱 맞다며 웃으셨죠. 그때 처음으로 아버님의 진심 어린 미소를 봤습니다. 회복 후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님은 이전과 달라지셨어요. 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가끔은 일본에 대한 이야기도 물어보셨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니? 라고 질문하시기도 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해드렸고 그런 대화 속에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버님의 건강 문제를 계기로 저희는 더 자주 성훈의 부모님 댁을 방문하게 됐어요. 주말마다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가족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서로 챙기고 돌보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말이죠. 어느 날 성훈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한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곧 추석인데 우리 며느리도 한복 입어야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한복을 입어봤을 때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우리 집 딸이 최고로 예쁘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마음이 뭉클했어요. 딸이라는 표현이 특히 와닿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추석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일본에도 명절은 있지만 한국의 추석처럼 가족 모두가 모여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차례를 지내는 문화는 없었거든요. 성훈의 집에는 친척들까지 모두 모였고 저는 처음으로 대가족의 명절을 경험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성훈의 어머니, 누나, 고모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다들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송편 만들기가 특히 재미있었어요. 색색의 송편 반죽을 빚으며 고모들이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를 들었죠. 그 순간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차례상을 차리고 조상님께 절을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전통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성훈의 아버님이 저에게도 절을 권하셨을 때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성훈이 옆에서 살짝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죠. 서툴지만 정성껏 절을 올렸고 모두가 따뜻하게 바라봐 주셨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정말 많은 음식이 준비됐어요. 일본 음식과는 또 다른 맛이었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라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갓 지은 흰 쌀밥에 다양한 나물과 고기 반찬을 함께 먹는 맛이 일품이었어요. 성훈의 삼촌이 우리 일본 며느리가 한국 음식을 잘 먹네라고 칭찬해 주셨을 때는 왠지 모르게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세배돈을 받기도 했어요. 성훈의 할아버지께서 저에게도 봉투를 건네주시며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사실 제가 감사해야 할 분들인데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동이었어요. 명절 기간 동안 일본에 계신 부모님과도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한복 입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한국의 명절 분위기를 전해드렸어요. 어머니는 기뻐하셨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잘 지내고 있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 작은 변화가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추석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한국에서의 제 삶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됐어요.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지만 마음만은 더없이 부유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성훈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그리고 새로운 가족들과의 유대감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값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훈이 조금 침울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일하던 카페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게 됐다는 거였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우리 모두 당황했습니다. 당장의 수입이 끊기게 된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성우는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계속 생각해왔어. 언젠가는 내 카페를 열고 싶다고. 이번 기회에 도전해볼까 해. 용기 있는 제안이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카페를 열기 위한 자금이 부족했거든요. 그때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떠올렸어요. 꾸준히 콘텐츠를 올리면서 조금씩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함께 준비해보자. 내 채널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으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하면 어떨까? 성우는 고마워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 카페를 열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성우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에 등록했고 저는 유튜브 콘텐츠를 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옥탑방에서의 소소한 일상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인기를 끌었던 건 한국 시어머니의 레시피라는 코너였습니다. 성훈의 어머니께서 직접 출연해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등 한국 가정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니의 소박하면서도 정성 가득한 요리법이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댓글에는 나도 모르는 우리 음식 비법을 일본 며느리가 알려주네라는 재미있는 반응도 많았어요. 채널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협찬 제안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큰 협찬을 받았을 때 성훈과 함께 정말 기뻐했어요. 카페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됐거든요. 하루하루 꿈에 한 발짝씩 다가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에서 뜻밖의 소식이 왔어요. 아버지께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그동안 제 선택을 인정하지 않으셨던 아버지가 직접 한국에 오신다니 말이죠. 어머니에 따르면 아버지가 제 유튜브 영상을 몰래 보셨다고 해요. 특히 성훈과 함께하는 모습, 그리고 성훈의 가족들과 어울리는 장면을 보시고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방문 소식에 저는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됐어요. 드디어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실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성훈도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진심으로 맞이하자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저희는 정성껏 준비했어요. 집도 깨끗이 청소하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일본 술도 구해왔습니다. 성훈의 부모님도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어색할 수 있겠지만 저와 성훈이 통역을 하면 충분히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신 날 저희 부부는 일찍부터 공항으로 향했어요. 도착 게이트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나타나셨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아버지도 조금 눈시울이 붉어지셨지만 이내 태연한 척 하셨죠. 하지만 제게 건네주신 포옹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버지의 한국 방문은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 옥탑방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표정이 잊히지 않아요. 작은 공간을 둘러보시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죠. 저는 속으로 실망하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은 예상과 달랐어요. 이곳에서 너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 말에 제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항상 가슴 한구석이 아팠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옥상에서 소박한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성훈이 직접 고기를 굽고 저는 샐러드와 반찬을 준비했어요. 아버지는 가져오신 일본 사케를 꺼내셨고 우리 셋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가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성훈의 부모님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자리가 가장 걱정됐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집안의 부모님들이 만나는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어요. 성훈의 어머니께서는 정성껏 준비한 한식으로 아버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특히 불고기와 갈비찜은 아버지의 입맛에 딱 맞았나 봐요. 연신 맛있다며 드셨거든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음식을 통해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식사 중에 성훈의 아버님께서 술을 따라주셨어요. 제 아버지는 그 정중한 모습에 감동하셨는지 일본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통역을 했고 성훈의 아버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건배를 제안하셨어요. 두 분이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성훈의 어머니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아버지께 전해드렸어요. 한국 전통차와 인삼이 담긴 선물 세트였습니다. 아버지는 진심으로 감사해 하셨고 일본에서 가져오신 선물도 성훈의 부모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첫 만남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저희는 아버지와 함께 서울 곳곳을 여행했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인사동, 그리고 한강까지. 아버지는 한국의 모든 것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한국의 역사와 전통 건축물에 감탄하셨어요.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구나라며 진지하게 말씀하셨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버지는 저희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카페 계획 내가 조금 도와주고 싶구나.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지금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 선택을 인정한다는 의미야. 그리고 아버지로서 딸의 꿈을 응원하고 싶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결국 작은 금액이지만 아버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를 맞이했어요. 아버지께서 저와 성훈을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아이는 딸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구나. 네가 선택한 길을 존중한다. 공항에서 아버지를 배웅할 때 많은 말이 오갔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엄마도 곧 보러 올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제 선택을 인정받은 것 같아 너무 기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의 카페 계획은 더욱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 성훈의 커피와 제 일본식 디저트가 어우러진 곳을 상상하며 하나씩 준비했어요. 장소를 알아보고 필요한 기구들을 조금씩 구입했습니다. 때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 드디어 저희의 작은 카페 유키노하나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유키노하나는 눈의 꽃이라는 뜻으로 일본과 한국의 아름다움을 모두 담고 싶었어요. 가게는 성훈의 부모님 댁에서 그리 멀지 않은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했습니다.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저희의 정성이 담긴 곳이었어요. 오픈 첫날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러 오셨습니다. 성훈의 가족들은 물론 유튜브를 통해 저희를 알게 된 구독자들도 찾아와 주셨어요. 작은 공간이 사람들로 가득 차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문을 닫고 성훈과 둘이 남았을 때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기뻐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장사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 부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 손님들의 따뜻한 반응이었어요. 저의 서툰 한국어에도 웃으며 이해해 주시고 일본식 디저트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열심히 물어봐 주셨죠. 한 할머니 손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다. 우리 젊은이들도 너처럼 도전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 말씀이 큰 힘이 됐어요. 저는 단순히 일본인으로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카페는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만드는 일본식 디저트 도라야키와 대복이 인기였어요. 한국의 재료로 일본 디저트를 만들다 보니 독특한 맛이 난다며 좋아해 주셨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꾸준히 운영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일상 브이로그를 넘어 한일 문화교류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고 덕분에 채널은 더욱 성장했어요.
특히 일본 시청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전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카페가 안정되기 시작한 즈음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어머니께서 드디어 한국을 방문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방문 이후 어머니도 많이 궁금해하셨나 봐요. 특히 제가 운영하는 카페와 유튜브를 통해 본 한국에서의 제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직접 보고 싶으셨대요. 어머니의 방문은 아버지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 오는 것을 내심 걱정하셨거든요. 낯선 나라에서 딸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차별은 받지 않는지 항상 마음 쓰셨어요. 그래서 직접 와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맞이하기 위해 특별히 카페 메뉴도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말차를 이용한 디저트와 음료를 새롭게 개발했죠. 성훈도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일본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서 어머니와 직접 소통하고 싶다고 했어요. 성훈의 그런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도착한 날 저희는 공항에서 꽃다발을 들고 기다렸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품에 안기니 그동안 참았던 향수병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창밖의 서울 풍경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생각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구나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어머니도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직접 보시면서 그런 선입견이 하나둘 깨지는 듯 했습니다. 옥탑방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아마도 딸이 이렇게 작은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우셨나 봐요. 하지만 이내 밝게 웃으시며 아늑하고 좋구나. 너희 둘의 개성이 잘 묻어나는 집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어머니는 특히 옥상 정원에 감탄하셨습니다. 저희가 정성껏 가꾼 작은 화분들과 허브 정원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일본 집에는 이런 공간이 없는데 정말 좋구나라며 사진도 많이 찍으셨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반응에 저도 새삼 우리 집의 장점을 재발견하게 됐어요. 다음 날 저희는 어머니를 카페로 모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우리 유나가 이런 멋진 곳을 만들었구나라며 감동하셨죠. 특히 제가 만든 디저트를 맛보시고는 일본보다 더 맛있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최고의 인정이었어요. 카페에 오신 손님들도 어머니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특히 단골 손님들은 어머니를 닮아 예쁘시네요 라며 인사를 건네셨고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셨어요. 그날 하루 종일 어머니는 카페 구석구석을 살펴보시며 저희의 노력을 느끼셨나 봐요. 정말 대단하다. 네가 이렇게 성장할 줄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녁에는 성훈의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머니는 정성껏 준비해온 일본 선물을 성훈의 부모님께 전해드렸고 성훈의 어머니도 한국 전통 공예품으로 답례하셨어요. 두 어머니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딸과 아들을 아끼는 마음만은 충분히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식사 중에 성훈의 어머니께서 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유나는 이제 우리 딸이에요. 잘 보살피겠습니다. 제가 통역을 해드리자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두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일주일 방문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서울의 여러 곳을 함께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쇼핑도 했어요. 특히 한국 화장품에 관심이 많으셔서 명동에서 한국 화장품을 많이 구입하셨죠. 일본보다 품질이 좋은 것 같다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떠나는 날 어머니는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유나, 내가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이제 내 선택을 진심으로 존중하마.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오랫동안 바라왔던 부모님의 인정을 완전히 받은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걱정이라는 짐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됐고 온전히 제 삶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카페 운영도 점점 안정되어 갔고 유튜브 채널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특히 기뻤던 건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제 채널을 통해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카페를 찾아오는 일본인 관광객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좋은 점들을 소개하는 것이 새로운 보람이 됐어요. 반대로 한국인 손님들에게는 일본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전통 과자와 차 문화, 그리고 계절마다 달라지는 일본의 풍경과 행사들을 소개했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일본 여행 계획에 대한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두 문화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가는 과정은 저에게도 큰 배움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일본인으로서 또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으로서의 정체성만 있었다면, 이제는 두 문화를 모두 품는 더 넓은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카페를 운영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저희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한국에서 성공한 외국인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 중인데 저희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희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방송에 나온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게다가 아직 성공했다고 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훈이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에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촬영은 이틀 동안 진행됐어요. 카페에서의 일상, 옥탑방에서의 삶, 그리고 성훈의 부모님과의 관계까지. 저희의 모든 것을 담았죠. 특히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부딪히면서도 이해해가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많은 분들이 카페를 찾아주셨어요. 저희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며 직접 만나보고 싶었다고 하셨죠. 특히 국제 커플들이 많이 찾아오셨는데 저희의 경험을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희 카페는 국제 커플들의 모임 장소가 되어갔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는 국제 커플 모임을 열었어요. 한국인과 외국인 커플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임이 점점 커지면서 저희 카페는 작은 문화교류의 장이 됐어요. 이런 활동들이 알려지면서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고 구청에서 주최하는 다문화 행사에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카페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아 뿌듯했어요. 그러던 중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훈의 아버님께서 은퇴하시게 된 거예요. 오랫동안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드디어 퇴직하셨는데 처음에는 무척 힘들어 하셨어요. 매일 출근하던 삶에서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니 허전함이 크셨나 봅니다. 어느 날 아버님이 저희 카페에 오셔서 하루 종일 머무르셨어요. 손님이 적은 시간에 성훈과 대화도 나누시고 제가 디저트 만드는 것을 구경하시기도 했죠. 그러다가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뭔가 할 일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버님께서 취미로 목공 일을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안드렸습니다. 아버님, 저희 카페의 작은 목공 작품들을 전시해보는 건 어떨까요? 테이블 위에 놓는 작은 소품이나 벽에 걸 수 있는 액자 같은 것들요. 처음에는 쑥스러워하셨지만 곧 흥미를 보이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아버님이 직접 만드신 나무 받침대와 작은 화분 거치대를 가져오셨습니다. 그것들을 카페에 두었더니 손님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이거 어디서 샀어요? 너무 예쁘네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 후로 아버님은 정기적으로 카페에 오셔서 작품을 가져다 놓으셨고 나중에는 작은 전시회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이라는 주제로요. 그 과정에서 아버님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새로운 목표가 생기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도 변화가 생기셨어요. 카페에서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특히 외국인 손님들이 오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따뜻한 미소와 정성 어린 대접으로 소통하셨죠. 그러다 어느 날 나도 외국어 배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간단한 일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점점 일상 회화로 넘어갔어요. 어머님은 나이가 있으셔서 발음이 어려우셨지만 정말 열심히 배우셨습니다. 특히 일본인 손님이 오면 직접 이라시아이마세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하시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이렇게 성훈의 부모님도 저희 카페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공간이 된 거예요.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장소가 됐습니다.
한편 제 부모님도 변화가 있으셨어요. 어머니는 한국에 다녀가신 후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셨고 한국 요리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이제는 제 선택을 완전히 인정하신 것 같았어요. 가끔 전화로 카페는 잘 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로부터 또 한 번의 깜짝 소식이 왔어요.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일본에서의 삶을 모두 정리하고 한국에 오신다니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설명을 들어보니 진심이셨어요. 일본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이제는 좀 더 여유롭게 지내고 싶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가까이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크셨나 봐요. 특히 성훈의 부모님과도 더 친해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감동과 걱정이 교차했어요. 한편으로는 부모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기쁨이 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됐습니다. 특히 언어 문제가 가장 컸어요. 아버지는 간단한 영어만 할 줄 알고 한국어는 전혀 모르셨거든요. 그래도 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하셨습니다. 걱정 말 거라. 너처럼 나도 도전해 볼 테니. 그 말씀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를 위해 또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기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부모님의 한국 이주 소식은 성훈의 부모님에게도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시는 듯 했지만 곧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어요. 우리 가족이 더 커지는구나라며 기뻐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정말 감동했어요.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할 것이 많았습니다. 우선 집을 알아봐야 했어요. 처음에는 저희 카페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생각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좀 더 한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훈의 부모님 댁 근처의 한옥 스타일로 개조된 주택을 찾게 됐어요. 집을 계약하고 필요한 가구도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짐을 가져오지 않기로 하셨어요. 새로운 시작인 만큼 새로운 물건들로 채워나가고 싶다는 게 아버지의 생각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아쉬워하셨지만 곧 이해해 주셨어요. 드디어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 날 저희 가족 모두가 공항에 마중 나갔습니다. 성훈의 부모님까지 함께요. 두 집안이 처음으로 완전히 한자리에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언어의 장벽은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따뜻한 미소와 포옹으로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의 새 집에 짐을 풀고 다 함께 첫 식사를 했습니다. 성훈의 어머니께서 정성껏 준비하신 한국 요리와 제가 만든 일본 음식이 함께 어우러진 식탁이었어요. 두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저희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보다 빨리 한국 생활에 적응하셨어요. 매일 아침 동네 산책을 하시면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셨고 근처 시장에도 자주 가셨습니다. 물론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셨죠. 어머니는 성훈의 어머니와 함께 요리를 배우시며 시간을 보내셨어요. 서로의 요리법을 교환하면서 점점 가까워지셨습니다. 특히 두 아버지의 우정이 깊어진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함께 낚시를 다니거나 바둑을 두면서 우정을 쌓아가셨습니다. 가끔은 서로의 나라 술을 마시며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시기도 했어요. 물론 저와 성훈이 통역을 해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도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부모님이 오신 후 카페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아버지께서 일본 비즈니스 경험을 살려 마케팅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을 더 유치하면 어떨까? 라며 일본 여행사와 연계하는 방안도 알려주셨어요. 덕분에 저희 카페는 일본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되었고 수익도 늘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카페에서 일본 전통 디저트 클래스를 열기 시작하셨어요. 한국인들에게 일본 과자 만드는 법을 가르치시는데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계절마다 달라지는 일본의 화과자, 일본 전통 과자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새로운 취미와 나아가 직업을 찾으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두 가족이 한 동네에서 살게 되면서 우리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주말이면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거나 근교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부모님이 오신 지 약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께서 작은 일본어 학원을 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하셨는데 점점 진지해지셨습니다. 일본어 교재도 직접 구하시고 교습 방법도 연구하셨어요. 결국 카페 근처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 한일 친구 일본어 교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학생 수가 늘어났어요. 특히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나 일본 문화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네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간다. 이곳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구나. 그 말씀을 들으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받지 못했던 제 선택을 이제는 아버지도 직접 경험하고 공감해 주시니 말이죠. 성훈의 부모님도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아버님이 열심히셨는데 일본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꿈이 생기셨대요. 그동안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셨거든요. 저희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결혼기념일에 맞춰 일본 여행 티켓을 선물해 드렸어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셔서 거절하셨지만 저희 부모님이 모든 걸 안내해 드릴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니 조금씩 마음을 여셨습니다. 결국 저희 네 부모님이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일주일 동안의 여행이었는데 돌아오신 후 네 분 모두 너무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신 후 성훈의 아버님께서 저에게 깜짝 고백을 하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단다.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제야 아버님의 할아버지께서 일제시대에 힘든 경험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구나. 네가 우리 가족이 되어준 것, 그리고 내 부모님까지 만나게 된 것 모두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역사적인 아픔을 넘어 개인과 개인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 결혼의 이야기를 넘어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 사이의 이해와 화해의 이야기가 되어갔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카페를 운영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저희에게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처음 테스트기에서 두 줄이 나왔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성훈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얼굴에 번진 행복한 미소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이 소식을 양가 부모님께 알려드렸을 때 모두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우리 손주가 태어난다니 정말 기쁘구나라며 서로 손을 맞잡으셨죠. 그 모습을 보며 이 아이가 태어날 세상은 참 따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난 후 카페 운영 방식도 조금씩 변화를 주었어요. 제가 무리하지 않도록 가족 모두가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경영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맡아주셨고 어머니와 성훈의 어머니는 번갈아가며 디저트 만드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성훈은 더 열심히 일했고 항상 제 건강을 챙겨주었습니다. 임신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임신 문화였어요. 일본과는 조금 달랐거든요. 특히 태교라는 개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성훈의 어머니께서는 태아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글을 읽어주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임신부에게 특별한 음식을 챙겨주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성훈의 어머니께서는 매일 다른 영양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미역국, 삼계탕, 각종 보양식까지. 우리 며느리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하지라며 정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정말 감사했어요. 임신 중에도 저는 가능한 한 카페에 나갔습니다. 물론 무리하지는 않았지만 손님들과의 만남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거든요. 특히 임신 소식을 들은 단골 손님들은 저를 위해 작은 선물들을 가져와 주셨어요. 아기 옷, 장난감, 책 등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런 관심과 사랑이 제게는 큰 힘이 됐어요. 한편 이 시기에 카페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가족이라는 테마를 더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다양한 가족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가족 디저트 만들기 클래스를 열어 많은 호응을 얻었어요. 임신 7개월쯤 되었을 때 저희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두 문화가 만나는 아기 축하 파티였어요. 한국의 돌잔치와 일본의 오비이와이 임신 5개월쯤. 태아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식을 결합한 행사였습니다. 가족들과 친한 손님들을 초대해서 두 나라의 전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 파티에서 성훈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카페를 열 계획이라는 거였어요. 첫 번째 카페가 유나와 내가 시작한 곳이라면 두 번째 카페는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곳이 될 거야. 그 말에 모두가 감동하며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일본과 한국의 출산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아봤어요. 두 나라 모두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방식은 있지만 세부적인 전통은 달랐거든요. 저는 두 문화의 좋은 점을 모두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일본의 세심함과 한국의 따뜻함이 모두 필요했으니까요.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갑작스럽게 진통이 시작됐어요. 계획보다 조금 일찍 아이가 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놀라서 허둥지둥했지만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모두 병원으로 달려오셨죠. 10시간의 진통 끝에 마침내 저희의 첫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작고 빨갛고 주름투성이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존재였어요.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우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고 부모님들은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이의 이름은 오랜 고민 끝에 하루라고 지었습니다. 일본어로는 봄을, 한국어로는 하루를 의미하는 이름이에요. 두 나라의 의미를 모두 담은 이름이었죠. 하루하루가 봄처럼 따뜻하고 희망차게 자라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하루가 태어난 후 저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밤낮 없는 수유와 기저귀 갈기에 지칠 때도 있었지만 하루의 작은 미소 하나에 모든 피로가 날아가곤 했습니다. 양가 할머니들은 번갈아가며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특히 아기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죠. 일본 어머니의 꼼꼼함과 한국 어머니의 정성이 합쳐져 하루는 최고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이 저희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루가 100일이 되었을 때 저희는 한국 전통에 따라 100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물론 일본식 요소도 가미해서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모여 하루의 건강한 성장을 축하해 주셨어요. 그날 하루가 잡은 연필학자를 의미를 보며 양가 할아버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셨죠. 우리 손녀는 학자가 될 거야 라며 웃으셨습니다. 하루가 태어나고 나서 카페는 더욱 가족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모했어요. 한쪽에 아이들을 위한 작은 놀이 공간을 마련했고 아이 동반 손님들을 위한 메뉴도 추가했습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 더 많은 가족 손님들이 찾아오게 됐어요. 하루가 태어난 지 1년, 저희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어갑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 옥탑방에서의 좁은 시작이 이제는 2개의 카페와 화목한 대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됐어요. 하루의 첫 돌잔치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한국식 돌잔치와 일본식 축하를 결합해서 양국의 전통 의상도 입히고 전통 음식도 준비했어요. 특히 돌잡이 때 하루가 마이크를 잡아 모두를 웃게 했죠. 우리 손녀는 가수가 될 거야 라며 두 할아버지가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두 번째 카페 하루노하나 하루의 꽃도 성공적으로 오픈했어요. 첫 번째 카페보다 조금 더 넓은 공간에 가족 모임을 위한 룸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의 전통 디저트를 모두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아버지의 경영 노하우와 어머니의 요리 솜씨, 그리고 성훈의 커피 실력이 어우러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크게 성장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브이로그를 넘어 두 문화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가족의 육아, 문화 차이 극복하기, 다문화 요리법 등이 인기 있어요. 덕분에 많은 국제 커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메시지를 자주 받습니다. 하루가 자라면서 저는 점점 더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두 문화 사이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컸죠. 일본의 교육 방식과 한국의 교육 방식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거든요. 저희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공동체 의식과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 그리고 일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모두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하루에게 두 나라의 언어를 동시에 가르치기 시작했고 양국의 동화책을 번갈아 읽어주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하루는 이미 두 언어를 조금씩 섞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밥 먹어? 같은 식으로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가족 모두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의 활동도 늘어갔어요. 저희 카페는 이제 지역의 다문화 가정들이 모이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매달 다문화 가정의 날을 열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에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분들과 교류하며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됐어요. 어느 날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할 수 있을지 걱정됐지만 성훈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적인 역할도 맡게 됐어요.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보람찼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알려지면서 일본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일 문화교류 행사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양국 관계의 작은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행사에서 저는 문화는 다르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루가 18개월이 되었을 때 저희는 가족 여행을 계획했어요. 일본의 저희 고향을 방문하기로 한 것이죠. 하루에게 엄마의 고향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성훈의 부모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께서 일본을 방문하신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였지만 이번에는 제 고향을 직접 보여드릴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었어요. 일본에서의 2주간 여행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제가 자란 집, 다녔던 학교, 그리고 자주 놀았던 공원 등을 하루와 성훈에게 보여주었어요. 특히 성훈은 제 과거의 흔적들을 보며 많은 이야기를 물어봤고 저는 기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고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고향의 이웃들과 옛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모두 하루를 보며 감탄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장점을 모두 가졌구나라며 칭찬해 주셨죠. 하루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수줍지 않게 웃음 지으며 다가갔고 그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됐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분명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살, 성훈과의 만남, 그리고 하루의 탄생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차츰 구체화되고 있어요. 하루가 자라면서 교육 문제가 중요해질 테니 그에 맞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카페도 계획 중이에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콘셉트로 한일 문화교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공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책을 출간해달라는 제안도 받았어요.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 찾기라는 주제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다문화 가정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불안과 두려움이 무색할 만큼 많은 것이 변했어요. 낯선 땅에서의 시작이 이제는 제 전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외국이 아니라 제 삶의 중심이 된 고향이에요. 물론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언어의 미묘한 차이로 인한 오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그리고 가끔은 외국인이라는 시선을 느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성훈과 가족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일본인 며느리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로, 그리고 하루의 엄마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역할이 저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훈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유나, 내가 용기를 내서 한국에 온 덕분에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졌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내린 선택에 자부심을 느껴요. 비록 일본의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낯선 길을 선택했지만 그 길 끝에는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루가 자라면서 또 다른 아이가 우리 가족에 더해질지도 모르고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계속해서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른 두 문화의 만남에서 피어난 하나의 가족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찾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마음의 풍요로움이 주는 행복이요. 그리고 이 행복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하루에게, 그리고 우리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며요.